다시 한번 카리나와 함께하는 크립토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크립토에서의 선물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던 주제죠.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예시로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영상은 교육용이지 트레이딩을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 먼저 리서치하세요. 첫 번째로 선물 거래란 무엇이고 스팟 거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뤘어요. 스팟 거래에서는 자산을 직접 사고 보유할 수 있는데 이때는 레버리지 없이 롱 상승 포지션만 가능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가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물 거래는 양방향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해요. 자, 빠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BTC가 11만 5천 달러에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가격이 11만 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요. 그래서 숏 포지션을 잡았고 실제로 가격이 11만 달러로 떨어지면 결국 수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12만 달러로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레버리지는 자본을 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더리움을 100달러로 4,000달러 가격의 3배 레버리지를 써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ETH 가격이 10% 올라서 4,400달러가 됩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수익은 20달러, 즉 10%에 불과해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3배로 쓰면 수익이 30달러, 즉 30%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에요.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워주지만 손실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초보자라면 3배에서 5배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절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제발. 선물 거래에는 트레이딩 수수료가 있는데 메이커나 테이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페추얼 계약에는 펀딩 비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진은 포지션을 보증하기 위해 넣는 자본이에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기본 수수료가 거래당 0.02%라면 더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수록 실제로 체감하는 총 비용이 더 커질 거예요. 항상 OKX 공식 앱에서 수수료표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계정 등급이나 거래상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리퀴데이션 청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리나. 마진을 생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가격이 내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이면 마진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청산 가격에 도달하면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돼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숏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청산 가격, 예를 들어 4,300달러에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그 가격을 넘기면 포지션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와는 완전히 달라요. 현물에서는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선물에서는 청산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에 대해 설명할게요. 즉, 선물 거래에는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트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로스는 선물 지갑의 모든 잔고를 합쳐서 마진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포지션이 손실을 보면 시스템이 다른 잔고를 사용해서 청산을 늦춰줄 수 있어요. 아이솔레이트는 각 포지션마다 별도의 박스처럼 마진이 분리돼 있어요. 해당 포지션의 마진이 다 소진되면 그 포지션만 청산되고 다른 잔고는 안전하게 남아있어요. 자, 빠르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ETH를 10배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을 잡고 아이솔레이트로 100달러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만약 큰 손실이 나면 손실은 그 포지션에만 해당돼요. 반면에 크로스로 100달러에 추가로 잔고 400달러가 있다고 해볼게요. 시스템이 백업해주기 때문에 청산 가격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리스크가 다른 잔고까지 퍼질 수 있다는 점을요. 그럼 언제 어떤 방식을 써야 할까요? 초보자라면 손실 한도가 명확하도록 아이솔레이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만약 본인의 관점에 자신 있고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크로스를 써서 퍼퍼를 더 넓게 잡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스탑 로스는 꼭 설정하세요. 이제 OKX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주문 패널에서 마진 모드를 탭한 다음 크로스나 아이솔레이트를 선택하세요.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스탑 로스나 테이크 프로핏을 지정하면 끝이에요. 다음 예시로는 해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몇 달 안에 BTC가 오를 거라고 믿고 이미 BTC 현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오르기 전에 잠깐 하락할까봐 걱정이 되죠. 이럴 때는 선물에서 BTC를 숏 포지션으로 잡아서 해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가격이 잠깐 떨어지면 숏 포지션이 일시적인 손실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현물을 보유해서 상승 가능성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스톱로스 SLE를 설정해서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되게 하세요. 그래서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도 테이크 프로핏 TP도 꼭 설정해야 해요. 목표 수익에 도달했다면 욕심내지 말고 바로 이익을 확정하세요. 트레이딩을 활용해서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작게 예를 들어 2에서 5배나 사면서 5배 정도로 시작하면서 배우세요.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거래량, 중요한 이벤트도 꼭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려서 트레이딩 하지 말고 명확한 트레이딩 플랜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 여기 선생님이 드리는 조언이 있으니 꼭 들어보고 메모해주세요. 여러분은 먼저 데모나 시뮬레이션부터 해보세요. OKX에서는 연습용 테스트넷이나 테스트 펀드가 있어서 연습하기 좋아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정말 안전해요. BTC, USDT나 ETH, USD처럼 유동성이 높은 페어에 집중하세요. 리스크와 리워드의 비율을 잘 지키세요. 예를 들어 1대2나 1대3 같은 비율이 있어요. 마켓의 구조, 트렌드, 지지선, 저항선도 꼭 따라가세요. 그리고 항상 트레이딩 저널을 작성해서 진입이나 청산, 그 이후 감정 결과를 기록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롱이나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청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 SL, 손절, TP, 익절 또는 앞서 말한 헤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항상 소액으로 시작하고 수수료도 잘 이해한 다음에 OKX 앱에서 먼저 연습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카카리나와 함께 크립토를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수업에서 같이 다뤄볼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OKX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설명란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다음 크립토 클래스에서 또 만나요. 수익 가득하세요. 안녕!